와, 여기 집이 있긴 있네. 야, 이 숲속에 덩그러니 집 한 채가. 그것도 빨간색 집. 아,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이곳은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입니다. 여긴 또 뭐야? 와, 아기자기하게 되게 예쁘네. 여기 돌탑도 있고. 저건 꼭 피노키오 같이 생겼네. 뭔가 제페토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일까? 그럼 승윤 씨가 피노키오? 예, 정겹게 꾸며진 집을 보니까 푸근한 마음을 가진 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분이신가 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오지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는데 예. 한참 걸렸어요. 물 막 넘쳐가지고 막 길이 좀 잠겼어요, 좀. 아유, 이제 나랑 살아야 되겠네. 그거 못 나가요, 비 많이 오면은. 고립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비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예.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뭐 저상 방법이 있나? 난감한데, 이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고. 예. 나 요 하던 거 마저 끝내고 네. 물소리도 좋고. 계곡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요? 예. 오. 승윤 씨, 네. 국수 삶을 줄 알아? 그럼요. 그럼 저 물 끓으니까 네. 국수 좀 갖다 넣어줘서요. 알겠습니다. 자연인이 이 여름에 가장 자주 해먹는 음식을 하실 거라는데요. 여기에 또 호박이 꼭 들어간다네요. 호박으로 뭐 하시게요? 볶아가지고 네. 건진국수 해주려고. 무슨 국수요? 건진국수. 곤진국수? 그러니까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네. 건진국수인데 이게 강원도에서 자주 해먹는 음식이야. 건져서 먹어서 건진국수. 예. 던져서 먹으면 던진국수. 그렇지. 여름에는 또 국수가 잘 어울리죠. 비빔국수. 아마 맛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면이 잘 익었어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고. 잘 된 것 같아요. 찬물에 바로. 그래야지 면이 탱글탱글해지거든. 방금 건진 건진국수. 이거 막 쏟아져서 어떡해. 그 옆에 떨어진 건 떨어진 국수. 우리 면은 여기다 건져놓고 네. 그럼 뭐 하시게요? 이제 호박을 볶아야지. 아, 비빔국수인데 볶은 채소를 곁들이는 거예요? 이건 또 처음 보는 음식인데. 산속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고민이 네. 내일은 무얼 할까 하고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했었어요. 네. 옛날 그 어린 시절에 네. 어머님이 그걸 가끔 해주시곤 했거든. 그래갖고 그 맛을 못 잊어서 네. 지금도 내가 해먹고 있는 거네. 그래갖고 네. 그 쓱 비벼가지고. 젓가락을 비벼가지고 먹으면 네. 아주 별미야. 자, 우리 이제 다 됐으니까 네. 앞에 경치 좋은 데 가서 먹자고. 알겠습니다. 예. 가로야, 어디가? 안 돼, 하는데. 맛있냐? 배고팠구나. 여기서 먹자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쓱쓱 비벼서 네. 먹어보자고. 건진국수. 이게 뭔가 짜장면 같기도 하고. 드시는 걸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맛있나 봐요. 야채 한번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찌 보면 참 소박한 음식이지만요. 여기 와서부터 만들어 먹게 된 이 음식이 자연인한테는 도시에서 먹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해요. 살아있죠? 이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는 맛. 직접 일구고 바로 뜯어서 먹는 이 맛을 인스턴트로 끼니 때우던 그땐 몰랐다고 합니다. 볶음 짬뽕 맛이에요. 볶음 짬뽕 맛. 채소들을 이렇게 다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불맛도 좀 나고. 아, 이거 별미인데요. 호박볶음에 올리죠. 네. 아, 그리고 이런 곳에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늘도 예쁘고, 이 풍경도 예쁘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 하나하나가 주는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정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자연인한테는 지금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죠. 어렸을 때 힘들었지. 부모님이 가난했고 부모님들이 그랬어. 저 먹을 그 입 하나 줄이자고 친척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먹고 라고. 아이. 그리고 나는 가난을 벗어나는 일은 내가 똑바로 사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했지. 앞만 보고. 중고등학교 전부 다 검정고시로 공부를 했고 낮에는 공사판에 가서 일도 했었고 그거 가지고 책을 사서 또 다시 공부를 했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친척집을 전전하던 소녀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독하게 공부를 했고 취직을 위해서 일을 악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뭐 군인들 그 문관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서 사회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 그걸 네네. 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갔죠 시험을 보러. 4과목이었었는데 네. 내 생각에 하나도 안 틀렸어. 만점. 어. 그럼 합격하셨겠네요.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 합격자 명단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다 그 합격자 형식적인 공채이지 학식들은 내정돼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원하는 회사마다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아냈지만 번번이 탈락. 그럴 때마다 다시 막노동판으로 밀려나야 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신협에서 직원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2명 뽑는데 8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갖고 40대 1로 입사를 했죠 거기서. 거기서 합격하신 거예요? 예, 입사를 해서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전산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전산 업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없었죠. 않았을. 손으로 장부 정리를 하고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전산화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전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전공이 아니니. 그래갖고 다시 방통대 전산을 지원을 했어요. 다시 공부를 했죠. 그래갖고 15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어요. 매일 그 밤마다 밤을 새서 프로그램을 짜고 엄청 큰일을 하신 거네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없이. 첫애, 둘째 날 때 다 저 아내 옆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엄청 미안하죠. 일 하시느라고. 네. 아내나 애들한테 어떤 아빠로 비춰질지 몰라도 아빠는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다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이뤄낸 자리인 만큼 더 열심히 일했답니다. 기간마다 승진을 놓친 적이 없었고 결국 지점장 자리에까지 올랐죠. 지점 자산이 30억일 때 입사해서 4천억까지 이뤄냈고요. 그의 인생을 채운 건 오직 일뿐이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말이죠. 여기 목이버섯이 났네. 목이버섯이요? 예. 오! 이거
짬뽕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그 섞여 있는 거. 잡채만 먹을 때. 예, 예. 우리 이거 조금 따갖고 가자고. 네. 아, 오전에 비가 왔다고 그새 이렇게 피었나 봐요. 네. 이거 야생이라서 좀 보기 기회인데 네. 여기도 이쁘게 폈네. 저 야생 목이버섯은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그래도 목이버섯은 물러지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보람이 있네요. 와, 멧돼지들이 아주 여긴 쥐 쌀만한네 오늘. 아, 이거 다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거예요? 네, 아주 쑥개밭을 만들어놨네. 오. 야, 이거 집까지 내려오겠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가끔 뭐 집에도 내려와서 걱정이 커요. 와, 이거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두 분. 알았죠? 오, 뱀! 뱀이요, 뱀! 어디? 오, 야, 뱀, 진짜 독사 같은데? 아닌가? 여긴 바위산이라 네. 뱀이 많은데 전부 다 독사거든. 들어갔다. 바위 속으로 들어가네. 몸을 말리려고 해가 뜨면 이 바위나 등산로로 나와요. 항상. 그래갖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산행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란 말을 왜 이제야 하세요? 그래서 내 뒤만 꼭 쫓아오세요. 놀랐네. 오. 아이고, 가루가 마중 나왔네요. 집 잘 봤어? 계단이 다 무너졌네. 아, 이게 비 때문에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네, 장마가 이번에 비 많이 오더니.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멀쩡하던 거라는데 그래요. 이번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죠. 와, 이게 뭐야? 왜요? 아유, 그 사이에 또 짐승 내려왔다 갔는가 보네. 에이. 아, 이거 깨진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항아리 깨져 있는데. 여기 묵은지를 묻어놨거든. 아, 이게 뭐가 그런 거예요? 멧돼지. 그새 왔다 간 건가? 여기 계곡 옆이라서 물 먹으러 오면은 가끔 내려오는데 오늘은 항아리 뚜껑도 다 깨놓고 갔네. 아니, 멧돼지가 묵은지를 좋아하나요? 지렁이 같은 게 여기 많거든. 아, 예. 이 비가 온 다음에는 지렁이가 엄청 올라온대요. 여기서 덩달아 멧돼지도 극성을 부리고요. 그나저나 이거 뚜껑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하나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일단 덮어놔야 되나요? 하나 만들지 뭐 금방. 뚜껑을요? 예, 이런 걸 또 그냥 놔두는 성격이 아니실 것 같기는 하죠. 예. 얘는 세상 모르고 즐겁네요. 그래도 이게 좀 크면은 멧돼지들이 좀 안 오지 않을까요? 멧돼지한테 들이받치진 않으면 다행이지 뭐. 아이, 또 그런 말씀을. 왜 한번 붙어볼 거야? 자존심 상해? 미안해. 이 못도 휜 거 이렇게 재활용해서 하시네요. 여기 폐자재에서 뽑아낸 거. 오, 그래가지고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뚜껑을 만들어줬어요. 어디 만나보자. 딱이네. 원래 뚜껑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안성만치나. 승윤 씨 네. 김치 그릇 좀 가지고 오세요. 네네네. 아, 이렇게 생각난 김에 묵은지를 챙겨 가시려는 모양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자고. 네. 이게 오래된 거라 네.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어디 봐요. 오, 완전 묵은지. 와, 끝내준다. 맛있겠다. 이게 3년 됐거든 담근지. 3년이요? 예. 어떻게 맛 좀 볼게요. 네. 야, 이거 뭐 이미 비주얼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그죠? 괜찮아? 제대로 묵었어요. 오! 잘 익었네.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네. 어떻게 저녁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고. 네. 텃밭에서 가져온 갖은 채소도 좀 준비하고요. 배추를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김장을 담궜지 여기서. 저 자료를 전부 다 밭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묻어놓은 건데 예, 묻어놔서 오늘 처음 꺼낸 건데. 멧돼지 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게 되네요. 이건 뭐예요? 이게 콩가루예요. 그래갖고 이걸 넣고 같이 끓이면은 네. 비지찌개 맛이 나가지고. 되게 새로운데요? 산에는 이제
두부를 장기 보관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갖고 김치찌개 그릇 이렇게 넣어 오. 먹으면 비지 맛도 나고 그 맛이 좋더라고. 이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두고 네. 한 송곳 끓이면 끝이에요. 와. 비지 느낌 같죠? 네. 오 진짜 비지찌개 같아요. 이건 아까 못 보던 건데요? 아 이건 들에 자라는 비름나물이에요. 비름나물. 예. 이게 원래 어디서나 흔하고 흔해서 잡초로 취급받는 나물인데요. 어려서 먹을 게 없었을 때 어머니가 해주셔서 먹던 기억으로 지금도 이렇게 해드신대요. 참기름 한 방울 떨구고 네. 마늘 조금 넣어서 그냥 버물럭버물럭거리면은 간단하네요. 야 정말 뭐 해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어릴 적 음식들이네요. 예. 야 산중 스타일로 바뀐 콩가루 비지찌개까지. 잘 먹겠습니다. 이거 비지찌개인데요? 두부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콩가루만 이용해서. 이게 간단하게 그냥 예. 차려진 건 간단했지만 이 콩도 배추처럼 직접 심고 키우고 수확해서 보관해 둔 거거든요. 시간과 정성 적지 않죠. 묵은지가 원체 맛있으니까. 3년 만에 꺼낸 김치라 네. 깊은 맛이 담겨 있는 것 같네. 깊어요 맛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비름나물을 싹 올려가지고. 아니 고추장이랑 참기름만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그렇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 흔하다고 값지지 않은 게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모르고 사네요. 진짜 맛있네요. 비름나물. 많이 드세요. 이곳에서 자연인 형님의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진 걸 보면은 아마 형님은 그걸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